안녕하세요. 오늘은 긴급 라이브 뭐 이런 작전 타임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 결국은 하게 됐군요. 근데 오늘, 매수 사이드카가 났지. 사실 뭐, 매수 사이드카는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은 건데,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전 사실 그 시간에 조금 그 장 막판에는 촬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봤는데, 또 샀다고. 또 샀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또 샀구나. 아니 그걸 자꾸 사면 어떻게 해?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아직 그 방향이 안 바뀌었는데 자꾸 사면 어떻게 해요? 참 답답하네. 답답해. 그래서 그래서 뭐 그냥 상황만 보죠 뭐.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 근데 마치 그 말이 아니야. 야구를 해보면 압니다. 제가 야구를 20살 때부터 했는데, 야구를 하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처음부터 막 잘해. 그래서 1학년 때 선발이 가는 친구가 있고, 근데 나중에 좀 대기만성형으로 잘하는 친구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느껴야 되는 건, 제가 느끼는 건, 제가 막 투수 레슨도 받고 엄청 투수 하려고 노력하는데, 아무리 봐도 나는 좋은 투수가 아니야. 제가 감독도 해보고 뭐 해봤지만 나를 내가 나를 마운드에 올릴 때 내가 나를 투수 오더지에다 쓸 때 불안해.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죠. 예. 사람이 잘하는 게 따로 있구나. 다른 건 제가 다 잘합니다. 그래서 쇼장은 하락장은 저한테 너무 편안한 장입니다. 편안하다기보다는 하락하는 게 확률이 높아요. 제가 그 어떤 예측하거나 그런 이상해, 그죠? 처음에 커리어 초기에 그런 시장을 경험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막 슈퍼챗 안 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돈이 아니고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고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 뭐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도움을 드리고 있지는 않는데 사실 저도 가끔 회의 같은 게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러면서 사실 저도 저에 대한 엄청난 확신은 없어요. 그냥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걸 예전에는 실행을 했고 또는 이제 어쨌든 팀에 있을 때도 운용 사이드에 있을 때도 내가 주니어 때는 보고를 하고 있고 내가 책임자일 때는 그래도 내가 책임을 지면서 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책임도 안 지면서 왜 이런 뷰를 자꾸 드러내서 어쩌면 혼란을 줄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좀 갸웃갸웃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나는 왜 이렇게 뭐 어쩌면 조롱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결론이 날 때까지는 뭐 가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도움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그죠? 코스피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회사 사무실 돌아와서 바로 뜬 거고요. 큰 음봉이 났죠. 근데 뭐 엄청나게 큰 음봉은 아니에요. 그냥 여기 지난 4주간 봐온 음봉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오늘은 조금 기대감이 있었죠. 어제 미국 시장이 좀 상승했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가 어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근데 어제 나스닥 전체적으로는 1%밖에 안 오른 거거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그 전날 빠졌잖아요. 근데 그 전날, 봐봐요. 그 전날 반영했나요? 안 했죠. 그 전날, 그 전전날 많이 반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뭔가 어제 나스닥에서 뭐 마이크론이 10% 오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 올라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의 어떤 상승률을 봐야지. 왜냐면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좀 다르잖아요. 휴일도 다르고 어떤 생체 리듬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제 미국장 보면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를 매매하는 건 굉장히 옛날 올드 방식입니다. 사실은 미국 친구들이 우리 거 보면서 그날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미국 메모리 반도체가 상승한 게 우리나라 어제 미국 메모리 반도체가 SK 하이닉스가 상승해서 상승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긴 해야 되긴 하거든요. 그죠? 근데 안 해. 그죠? 이미 그거 약간 올드 스타일이라고 하지만 나도 올드 스타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들. 저도 그렇고. 뭐가 먼저인지 모르죠. 사실 근데 우리가 동양이라서 우리가 사실 먼저예요. 미국이 아니고. 어쨌든 코스피 요게 이제 이 녹색 선이 21이평, 요 검은 선이 61이평, 데드 크로스 월요일에 났고요. 지금 201선 요 노란색 선 이게 6,500 조금 넘거든요. 거기 딛고 올라간 겁니다. 이번에 저점이 6,410, 6,470인가 그렇죠. 딛고 올라간 거. 기술적으로 아주 정석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아래쪽은 힘은 있지만 지지선 이 121선 지지는 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기술적으로 이건 거의 정석에 가까운 겁니다. 보시면 여기 이평선 뚫고 21이평 뚫고 계속 쭉 내려가서 61이평에 한 번, 두 번 걸리고 내려갔다가 트라이 했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맞고 떨어지고 큰 음봉 나고 그다음부터 이제 볼린저 밴드 타고 내려가고 한 번 양봉 나고 쭉쭉 빠지고 한 번 양봉 나고 쭉쭉 빠지고 아주 전형적인 기술적으로 이 전형성을 유지한다면 당분간 7,400 이로는 잘 못 올라가는 거죠. 거기서 계속 막힐 테니까. 이게 이 21선 이 녹색 선이 이렇게 끌고 그러니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상방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강하게 막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방을 많이 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막 10% 오르고 20% 오르고를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요. 코스피가 당분간은 기술적으로. 제가 다른 기술적 내용도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지금은 차트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주간으로 녹색선이 20주선입니다. 20주선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에 화요일에 한번 트라이 했고 오늘도 트라이 한 거죠. 근데 맞고 떨어진 거죠. 그죠? 제가 그랬죠. 3연속 음봉은 있어도 4연속 음봉은 잘 없어도 6연속 음봉은 있다고. 4연속 음봉 나면 5주, 6주 차도 음봉 나는 경우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사실 경계해야 되고, 근데 이번 주는 이제 구글 실적이나 이런 게 있어서 좀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긴 한데, 6,500 못 버티면, 그러니까 6,500을 하회하면, 이제 그쪽, 여기서 보시면, 여기잖아요? 이 위에가 이게 언제냐면, 4월 말인가? 4월 말 이후로 산 모든 사람이 손실인 거예요. 여기 위에 얼마나 두꺼운 구름대, 얼마나 두꺼운 팔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지 알겠죠. 그게 개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난 1년간 뚫고 올라갈 때는 위에서 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받치는 사람만 있었지. 지금은 반대인 거예요. 위에서 막는 사람만 있고 받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코스닥 일봉. 코스닥 보기 싫죠. 그죠? 코스닥 보지 맙시다. 얘는 뭐 기술적으로 이미 옛날의 안녕이에요. 언제 안녕했냐면요. 거의 사형 선고는 6월 말에 당했고 사실상 이제 얘를 쇼쳐야 된다라고 할 때가 이때예요. 언제냐면 5월 중순 한참 됐죠. 그러니까 반등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반등할 계기가 생기려면 이게 한 10% 양봉이 쫙 나야 돼, 지수가. 양봉이 끝까지 가서 종가가 고가야 돼요. 쉽지 않겠죠? 무슨 일이 생기면 그렇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때 되면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코스닥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는 에너지를 아껴. 생각하지 마, 그냥. 그래서 700 가면 조금 사고, 그 다음에 생각하지 마요. 저는 코스닥 150 ETF, 어디 회사인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 샀습니다. 하나 사봤습니다. 코스닥은 못 사고, 코스닥 150. 하나 샀어. 어떻게 되는지. 설마 이게 다시 666 아래로 내려가는지 하나 샀습니다. 진짜로 하나 샀어요. 그리고 코덱스 ETF도 코덱스 아니고
코스피 200 ETF도 오늘 한 개 샀습니다. 어제 다 팔았는데 아직 오늘 오전에 다 팔았어요. 있었는 거. 근데 다시 샀어요. 그런데 이 장에서 5% 오르면 어제 산 건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죠? 하루에 얼마나 더 먹을까로 생각한 그게 될까요? 그런 거 넘어가고 제가 이런 얘기 언제 내가 했었는데 막 출렁했대. 오늘 코스피 어제는 18했거든요. 그 전날 나쁘지 않아요. 이거 나쁘지 않은 거예요. 얘도 그렇게 많이 안 빠졌고 여기도 보면 SK 스퀘어는 SK 하이닉스 까라니까 은근히 많이 올랐어요. 은근히 이게 오늘 제가 이제 반도체 말고 다른 주변부 친구들이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물론 흥분한 애가 있지. 한미 반도체 이런 애들은 엄청 아침에 흥분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안 좋은 거지. 물려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아무도 매매 안 하고 종가에만 매매했으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따라가서 사서 힘든 거지. 그러니까 이 모양 보면 나쁘지 않아요. 신한지주, 하나지주 이런 것들이 최근에 올랐던 것만 빠진 거지. 현대차가 4% 올랐다니까. 현대차가. 물론 이 친구 많이 빠져가지고 뭐 그렇게 막 예쁘고 그러진 않죠.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도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아까 장중에 막 12% 올랐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하여튼 다 윗꼬리 달고 빠져서 그렇지 나쁘지 않아요. 코스닥은 생각하지 마. 그죠? 아까 제가 생각 안 하기로 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르고 어쩌라고. 코스닥은 생각하지 말고. 이번 주에 오늘 이제 새벽에 이게 수요일인데 미국은 하루 늦으니까 내일 아마 새벽 거의 내일 아침쯤에 알파벳 실적이 나오죠. 테슬라도 나오고 GE 버노바, IBM, 블랙스톤, 로키드 마틴, 인텔은 좀 결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인도네시아 기준금리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어떻게 됐어요? 인도네시아 기준금리 제가 검색 하나 해봤는데 뉴질랜드 달러 5달러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달러 여기 그 각종 통화가 다 나오네. 제가 그 통화 그 약자 있거든요. 그거 보고 잘 맞춥니다. 왜냐면 뉴질랜드 통화도 제가 거래했습니다.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이 뉴질랜드 달러 너무 약해. 그죠?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찾아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이거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아마 우리나라 시황에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결정 얘기한 데 있나요? 안 올렸어. 못 올렸어. 동결했어. 쫄리는 거지. 그죠? 못 올리는 겁니다. 5.75%인데 6% 올릴 줄 알았는데 안 올리고 동결했네요. 인도네시아 주가 지수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중요합니다. 인도네시아가 만약에 동결했는데 주가가 많이 하락하거나 그때 시각 보세요. 약간 왜 빠졌지 할 때랑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약간 오늘 아침에 좀 싸했던 게 어제랑 사실 오늘 아침 싸했던 게 지금 미국하고 이란 전쟁이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그 뉴스는 거의 얘기를 안 해. 그냥 뭐 SK 하이닉스 ADR 얘기나 하고 그리고 뭐 반등할지 구글 실적만 다 얘기하고 근데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안 그래도 이게 전쟁이 재개된 거고 원유 가격도 많이 상승하고 실제로 지상군이라도 투입하면 어떻게 하려고 뭔가 약간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나 SK 하이닉스 ADR 상장할 때 같은 느낌인 거예요. 마치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을 만한 이벤트만 바라보고 나머지 주변 상황들을 안 봐. 캐나다 관세 또 연장됐는데 그것도 별로 그냥 쑥쑥쑥 넘어가고 그냥 다 알파벳 실적만 얘기하고 있는 게 불안한 거죠. 왜냐면 그거밖에 기댈 데가 없다는 거니까. 그래서 아직은 조금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맞추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저는 데이터하고 매크로하고 주식 뭐 AI 내러티브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동의해요. 저도 AI 가겠지. 언제까지 가냐는 거죠. 언제까지 얼마를 들여서 가냐는 거죠. 우리가 인류가 가진 모든 부를 AI에 다 투입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마치 지금은 AI를 안 하면 인류의 소망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까지 있었던 거죠. 어느 지점에서는. 근데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란에서 뭐 AI 이런 게 보일까요? 실제로 어쩌면 우리가 주식 투자 안 하면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 중에서 AI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 생각 안 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경도됐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아, 신용이 줄고 있습니다. 그죠? 코스닥 신용이 많이 줄고. 근데 요거는 이제 주중에 데이터 뽑은 거라서 늘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늘지는 않고 있고 코스피도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좀 많이 줄고 있고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코스닥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거는 당분간 코스닥에 돈을 투입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코스닥 쪽은 한참 걸릴 것 같고 코스피도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굉장히 주목했던 건 이겁니다. 외국인이 오늘 샀어요. 그죠? 1조 이상 샀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실 텐데 저는 오늘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종가에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6주 정도 샀습니다. 넥스트겠죠. 4시쯤 샀으니까. 플러스 1%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종가는 아니고 종가 때 못 샀고 5주 6주 정도 샀어요. 그 주수는 잘 안 보고 그냥 눌러버렸는데 그리고 오늘 산 건 오늘 종가에 사신 건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내일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구글 실적 나오고 나서 훨씬 더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란에 뭐 지상군이 상륙하면 10% 이상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초가나 오늘 고가에 샀으면 그냥 그거 깨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살만하다. 그런데 시기가 좋지 않다. 가격은 굉장히 좋다. 근데 시기가 지금 그냥 맘 편하게 살 수 있는 때가 아니다. 최대한 아래서 사야 그 다음 급락을 버틸 수 있다. 저는 사실은 뭐 트레이딩 조직 내에서는 펀더멘털리스트에 가까웠지만 저는 애널리스트 3년 빼고는 평생을 제 커리어 전부는 트레이딩과 매매하는 데서 어떤 커리어를 쌓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 모든 관점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액션을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그럼 뭐 그 환율 분석해서 외국인이 이렇게 사고 누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디에다 뭘 베팅해야 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제 모든 시장을 보면서 내리는 논리적 규결은 그럼 뭘 해야 돼로 끝나야 되는 걸로 훈련받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커리어를 쌓은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좀 위험하지만 항상 뭐 이런 특히 시황할 때는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 얘기할 때는 막 그렇게 하지 않지만 시황할 때는 틀릴 수 있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뭐하러 그 긴 시간 동안 뭐 이런저런 얘기를 왜 하냐고. 시황할 때 시황이나 전략 얘기할 때 그냥 시장 오늘 빠졌네요. 뭐 어쩌라고 라고 그런 조직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황이나 특히 뭐 이런 데서는. 근데 그게 그 시간의 목적에 맞는 걸 하는 거죠. 제가 애니메이션 얘기할 때 뭐 그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죠? 말 빨리 하라고요. 더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외국인이 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그널이 떴다. 하지만 외국인이 팔 때도 살 때도 가격을 움직이면서 샀다는 건 오늘도 생각하고 어제 생각해 보시면 외국인이 밀어 올리면서 사진 않습니다. 그죠? 오늘도 빠지면서 늘렸고 현물을 물론 선물을 까긴 했지만 어쩌면 내일 더 밀고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요즘 매매 보면 그냥 쭉 들어가거나 쭉 사는 게 아니에요. 선물로 올리고 팔고 처음에 현물 사는 척하고 팔고 그럽니다. 외국인이 혼자 그러는 건 아닌데 어쨌든 외국인 포지션도 여러 가지가 있기만 섞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외국인이 액티베이트 했다는 건 느껴져요. 쭉 파는 애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도 이제 액티베이트 했어. 쇼커버도 있어. 한국이랑 미국 메모리 반도체에 쇼커버 있어요. 있는데 쇼커버를 올리면서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까서 밑에서 봤습니다. 밑에다 대놓고 제가 만약에 코스피를 9천에서 숏을 쳐놨다고 생각해서요. 빵 쳐놨어. 아니면 8천까지 쭉 밀어서 내 평단이 8,500이야. 코스피 종합지수를 그렇게 깠다고 생각해봐요. 물론 코스피 종합지수를 그렇게 깔 수 있진 않습니다. 선물이나 ETF로 까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걷고 싶으면 한번 빵 밀었다, 그러니까 밑에다 대놓고 계속 까서 더 밀어서 그걸 체결시키고 끝내는 거예요. 2배 까서 밑에서 2배 먹고. 왜냐면 내가 밀면 밀리는데 뭐 지금, 그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힘이 센지 봐야 돼요. 쇼치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힘이 센지, 사는 사람이 힘이 센지. 당연히 파는 사람이 힘이 세죠. 그게 공포에 질려서 팔던, 의도적으로 팔던. 그래서 고민하셔야 되는데 외국인이 돌았다는 거 좀 굉장히, 게다가 이제 여기 보시면 개인은 팔고 있죠. 그죠? 자기 의지든 아니면 강제로 팔고 있던. 하지만 수급은 좀 그 뭐랄까 희망이 생겼는데 차트 보세요. 이게 이제 코스피 종합이거든요. 그 일봉이긴 하지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목균형표는 주봉이 가장 신뢰가 높습니다. 신뢰도가. 일목균형표 나올 때는 일간 거래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주간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은데 보시면 이 구름대 아래로 하회했죠. 지난주 후반 이때 한번 버텼지만 이게 아마 화요일일 거예요. 화요일, 수요일, 목, 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두꺼운 구름이 이제 저항이 된 거예요. 못 올라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이 구름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요 뒤에 산 사람, 요때 산 사람들을 앞으로 쭉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요때 산 사람들의 평단, 이 사람들이 샀을 때의 매수 단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올라가면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 좋았다가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빠졌다가 올라가니까 그냥 나 본전만 먹고 팔래 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조지표는 좀 돌았죠. 그래서 가능성은 있어요. 여기서 딛고 올라가면, 그리고 한 1, 2주 후에 21일평을 뚫고 올라가면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강한 또 상승 추세가 생깁니다. 근데 그거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차트만 보면. 그리고 당장은 여기에 굉장한 어떤 저항이 생겼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 보시는 것 같긴 한데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60분 봉이거든요. 저는 뭐 예전엔 틱틱도 많이 보고 5분 봉도 많이 봤지만 사실은 언젠가부터 60분 봉 위주로 봅니다. 60분 봉, 120분 봉. 왜냐면 여러분들은 하루가 이제 하루 같죠? 그런데 시간마다 이게 시간마다 이 좌우선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호주는 8시에 시작하고 9시에 동경하고 서울이 시작해요. 시장이. 근데 우리가 8시에 넥스트에서 하지만 어떤 기관 투자자들은 아시아 전체 주식을 오늘 얼마 담아야 된다는 그 맨데이트가 주어져요. 그러면 호주를 사서 내가 빵 올려봐. 호주를 막 5% 올려봐. 그럼 다른 애들 비싸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교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내가 그렇게 영향을 안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도쿄랑 서울이랑 뭐 누가 롱숏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9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조금씩 움직임이 달라져요. 특히 옛날에 중국 시장 영향력이 엄청 클 때는 10시 반 중국 시장 열릴 때 한국 시장이 같이 움직였어요. 그 전까지 한국 시장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60분 봉을 보면 하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수 있거든요. 최근에 보면 봐요. 여기 이제 갭이 항상 자고 난 다음날 아침이죠. 사실 이 패턴이 생겼어요, 이미. 내려가도 올라가서 끝나고, 특히 최근 오늘까지 3일은 빵 떠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올라가. 그러다가 쭉 빠져요. 이게 60분 봉이니까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빵 떠서 시작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시간 단위가 우리는 하루, 일주, 한 달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기계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글로벌리 매매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한국의 하루가 뭔 상관이야. 그냥 난 그 좌우선대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지금 5시 24분이니까 홍콩 지나서 이제 좀 있으면 유럽 들어가는 거죠. 유럽도 런던 들어갈 때하고 프랑크푸르트 지나갈 때하고 좀 다릅니다. 프랑크푸르트 개장할 때랑 런던 개장할 때랑, 런던 개장할 때가 미국 시장도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상.
왜냐면 런던하고 미국이랑 많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종합 차트만 이랬냐? 사실은 어제 미국 시장 상승한 걸 우리나라 시장이 반영해서 상승한 걸 반영해서 빵 떠서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 얘도 봤어야 돼요, 사실. 이게 미국 주식시장 그 나스닥 100이긴 한데 나스닥 100 선물이 60분 봉이에요. 언제부터 빠지기 시작했냐면 어제 밤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30분 봉이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상하더라고요. 어제 밤부터 사실 어제 후반부터 빠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아시아에서 시작했을 때 우리는 빵 떠서 시작했지만 얘는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 같이 보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나마 얘는 좋지. 얘는 뚫고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강한 건 맞아. 하지만 얘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쳐올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연계가 좀 돼 있어, 사실은. 그리고 요거 밀어가지고 이제 우리 장 빼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기술적으로 계속 여기서 막히고 있는데 그래서 5% 뜨고 빠지고 어제도 매수 사이드카 치고 약해졌죠. 어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떤 지금 그거 볼까요? 이렇게 이제 60분 봉으로 이런 게 생겼고 이게 60분 봉으로 늘리니까 보이죠. 일봉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사실 일봉도 이렇게 똑같이 그냥 그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120분 봉을 보면 거의 더 보이고 그래서 제가 왜 이제 상한 따라가지 말라고 한 게 이게 60분 봉이면 여기서 샀으면 평단이 2선인 거예요. 근데 하단에서 샀으면 평단이 여기 이건 거예요. 엄청 차이 나죠. 몇 퍼센트 차이 나냐면 얘가 마이너스 6이고 얘가 플러스 하니까 10% 차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샀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10%의 버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 산 사람들은 10%가 뭐야? 한 40% 깨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 운용사도 그렇고 특히 헤지펀드는 그 트레이더라는 잡이 따로 있다고. 이 매매를 잘해서 평단을 잘 맞추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매니저만큼의 중요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면 오른다. 이런 건 너무 나이브한 요즘 같은 장에서는. 요즘에 뭐 펀더멘탈 있지. 펀더멘탈 있습니다. 하지만 펀더멘탈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펀더멘탈은 나중에 생각해야지 안정되면. 네, 지워버렸네. 코스피 코스닥은 대충 본 겁니다. 그러면 나스닥 볼까요? 나스닥 100이긴 하지만 비슷해요. 나스닥도 사실 S&P 500이랑은 달라요. 그죠? 이게 나스닥이고 이게 S&P 500이에요. 얘만 해도 좀 괜찮아. 그죠? 다우는 더 괜찮아. 얘도 이제 좀 꺾였어. 그죠? 일봉이긴 한데. 나스닥도 사실은 그렇게 상태가 막 엄청 좋지 않아요. 다른 애들도 뭐 마찬가지고 요즘에 중국도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엄청 빠지지 않았을 뿐이지 나스닥도 6월 이때가 언제야? 6월 16일부터는 조금씩 하락하고 있었어요. 거기 이제 메모리 반도체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그랬었다. 그리고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하이닉스 60분봉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습니다. 딱 거기 맞고 떨어져. 왜냐면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랑 같으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패턴대로 매매했으면 더 많이 버는 거죠. 이거 알고리즘이 귀신같이 잡아냅니다.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위로 가면서 얘가 뚫고 60분봉이 뚫고 여기서 이 반대로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때예요. 이때가 이렇게 쭉쭉쭉쭉 60분봉이 치고 올라가는 삼성전자. 여기서 한번 꺾였죠.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또 때렸으니까. 사실 이때가 언제냐면 6월 23일입니다. 여기서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6월 23일 때는. 볼래요? 여기가 6월 23일이잖아요. 여기서 보내면 6월에서 한 번 반등하죠.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맞고 떨어지고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체감적으로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아는데 요걸 한밤 자거나 뭐 주말 지나면 모르는 거지. 길게 계속 그러니까 저는 이 차트나 이런 걸 이제 뭐 계속은 아니고 이제 뭐 시황하기 전에 전략 세우기 전에 다 보니까 사후적인 얘기입니다. 사실은 사후적으로 어떻게 못합니까? 그죠? 올라가고 나서 근데 만약에 제가 요거 올라가서 이 전체가 60분 봉이 다시 이런 모양으로 된다. 그럼 그때 아마 말씀드릴 것 같아요. 120분 봉은 더 중요하고.
가지 좀 위안이 되는 건 또는 긍정적인 건 외국인 돈이 샀다. 그리고 외국인 사는 게 심상치 않다. 근데 문제는 외국인이 산다고 해도 바로 들어올리진 않을 거다. 그래서 좀 여기서 삼성전자긴 한데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요선이 201선이니까 24만 원. 최대한 뭐 23만 원까지 보고 여기서 평단을 만들어도 23만 원에서 26만 원 사이에서 평단을 만들어도 여기 엄청난 구름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일본 기준 SK 하이닉스는 아직 내려가진 않았네. 주봉이 이제 이격이 엄청 그래도 하이닉스는 하단이 이렇게 잡히네요. 170만 원 정도. 삼성전자는 안 잡혀. 뚫었네? 어느새 주봉도 뚫었어. 우와 빠르다. 근데 보조지표도 안 좋고.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는데 잘 사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잡으면 이 음봉 다 맞는 거거든요. 특히 윗꼬리 잡으면 정말 다음 날까지 만약에 내일 구글 실적 발표 났는데 지금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실적이 안 좋거나 구글이 뭐 좀 분위기 안 좋아졌어. 샌디스크 막 20% 하락해. 그럼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버텨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내일 만약에 외국인이 또 사. 주가가 막 엄청 하락하는데 외국인이 또 사. 그러면 전 종가에 또 삽니다. 근데 내일 구글 실적 이런 게 좋아서 코스피 기준으로 또 빵 떠 시작해. 아침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다가 10시, 11시 됐는데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어. 그러면 얼마가 오르든 전 삽니다. 왜냐면 가격이 사실 선도하는 게 아니고 가격 선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펀더멘탈이 먼저 자리를 잡고 그걸 알아본 수요가 먼저 자리를 잡고 그 다음 가격이 나중에 마치 늦게 반응하는 것처럼 빵 떠요. 그게 우리가 경험한 메모리 반도체였고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반등 가능한 레벨이기도 하고 근데 힘들긴 하지만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이 오늘에 이어서 이번 주 내내 산다. 특히 이번 주에 이제 순매수를 찍힌다. 내일은 조금 팔 수 있지. 근데 내일 만약에 외국인이 또 1조 이상 산다. 근데 주가는 뭐 8% 빠졌어. 주가 지수 기준으로. 그래도 전 삽니다. 그리고 주가 지수가 막 5% 올라. 근데 외국인이 팔아. 그럼 또 안 삽니다. 그러니까 사냐 마냐는 외국인이 결정하는 거고 저는 외국인 매수로 결정한 다음에 그럼 언제 사냐는 사실 언제 사냐는 좀 부차적이긴 한데 될 수 있으면 아래에서 산다. 그러니까 빠져도 외국인이 막 5조를 사는데 주식이 막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가 20% 빠져. 그래도 전 삽니다. 왜냐면 외국인이 사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가 지수나 주식 시장은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죠? 오늘도 개인이 많이 팔고 팔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난 팔기 싫은데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된 사람도 있고 겁에 질려서 팔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외국인이 겁이 없죠. 왜냐면 내가 이미 차익실을 충분히 해놨는데 뭐 난 원래 돈도 많고 그리고 내가 민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맘먹고 민 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거두면 되는데 뭐 지금은 걷는 사람들이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여유가 있어요. 밑에다 대놓기도 하고 안 밀려 난 더 싸게 사고 싶어 그럼 밀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알고리즘이 이제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패턴을 알고리즘이 이미 충분히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애들은 예전에 이런 데 밀면 밀리는구나. 그걸 우리가 뭐 가르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벤트가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기댈 수 있는 이벤트가 딱 하나예요. 그죠? 구글 실적 좋아. 그럼 이런 전쟁 안 좋아. 관세 안 좋아. 원유 너무 비싸. 또 뭐 있어. 네. 하여튼 구글 잘 나오기만 지금 이제 기대메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일 안 좋은 겁니다. 내가 믿었던 구글이 날 배신하거나 시장이 구글 실적이랑 상관없이 쭉쭉 밀려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경험했잖아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랑 SK 하이닉스 ADR 상장. 근데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실 상승장은 이런 거 뭐 기다리고 이런 거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굉장히 자신감이 차 있을 때 올라가는 건데 지금 자신감이 없는데 아침에 조금 이제 주가가 좋다고 그걸 자신감이 넘쳐 사면 안 되는 거지. 자신감이 더 없어져.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니에요. 덜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반등할 때 덜어내면 그것도 안 돼. 왜냐면 그 반등이 최초 반등이 시작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전 팔라고 안 고르거든요. 그러니까
파는 건 이미 늦었다고. 2주 전에 늦었어. 사는데 사거나 그러니까 사기만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낮은 가격에 사라는 걸 계속 말씀드려요. 반등했을 때 파는 건 그냥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후회할 겁니다 아마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한 제가 그랬거든요 맨날. 겁에 질려서. 근데 저는 지금 약간 겁이 별로 없는 게 포지션이 없으니까. 저도 지금 운용하고 있으면 엄청 무서웠을 거예요. 무섭고 막 제대로 판단 못하고. 제가 포지션이 없어서 이렇게 뭐랄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훈수 두듯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두 주 좀 사보는 거고, 한 주 물려가지고는 막 20% 빠져도 전혀 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투자하고 계신 걸 수도 있고, 제가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렸는데 왜 기술적으로 말씀드렸냐면 이게 보여지면 또 믿으세요. 근데 내가 자꾸 이렇게 밀리고 있지 않냐, 흘러내리고 있지 않냐 말로 해도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강하다고 시장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좀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 120분 봉 보세요. 이때가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120분 봉이 지난해 12월 9일부터 그냥 제대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2시간 간격으로 계속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런 장이 6월 19일부터 낯선 거죠. 낯설고 버겁고 이해하고 지금이라도 지금 보면 주봉 보시면 괜찮잖아요. 여전히 삼성전자는 바닥 대비 5배 낮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사신 분들은 좀 참으시고 30만 원 정도, 우선 30만 원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30만 원을 찍어야 30만 원을 삼성전자가 거기 찍고 내려오더라도 찍어야 안정화되는 겁니다. 여기서 더 밀리면, 그러니까 제가 당위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30만 원을 찍고 30만 원에서 27만 원 사이에 갇히더라도 거기서 이렇게 진동을 해야 시장이 안정된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해외 주식까지 볼 필요는 없겠죠, 그죠? 해외 주식 봐야 되나? 근데 해외 주식 지금 뭐 어차피 하나만 볼까요? 엔비디아가 중요합니다. 지금 제 생각엔 엔비디아가 반등 제대로 못하면 이게 일봉인데 갇혔죠. 이 친구도 갇히고 여기 사이에 갇혔어요. 21일평하고 61일평하고 이 일봉인데 게다가 구름대로 들어가서 이번에 제대로 반등해야 되는데 못하면 다시 190달러 쪽으로 가는 거죠.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 친구도 보면 돈 많이 버는 친구인데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 막혀요. 다음에 올라가더라도 이제 하단이 있죠. 여기서 계속 막히니까. 그죠? 여기 계속 여기죠. 여기 190달러, 192달러. 이때가 되게 기대가 되죠. 여기서 뚫고 내려갈지, 반등하면 또 갈지. 그리고 뭐 테슬라 요즘 아무도 얘기 안 하시던데 안 좋죠? 그죠? 테슬라 아무도 말씀 안 하시는데 어제 올라갔다고 상승했다고 하는데 뭐 테슬라 스페이스X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별로 관심이 없는 건지 띄우지도 않고. 마지막으로 원유 관심 있으실 테니까 원유 가격 본다고 이란 미국 전쟁의 향방이 가늠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원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다르죠. 일봉 쭉쭉. 이 친구는 이제 요때 사는 게 아니고 요때 사는 겁니다. 뭐냐 81달러 61일평이네요. 61일평 뚫고 올라갈 때. 근데 얘도 뭐 여기 이렇게 올라갔다 여기서 한번 그러니까 이 정도 85, 87 이 사이에서 이 위까지 올라갈 확률은 좀 적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봉이긴 한데 오늘은 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하고 상관없이. 주봉 연결로 봐야 되는데. 근데 주봉이 여기서 반등하니까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네. 원유 주봉인데 이때가 2021년입니다. 코로나 직후 유동성 엄청 풀었을 때. 지금 그 레벨인 거고. 원유 말고 저희가 원유만 보는데 사실은 귀금속에 네, 카파 금속 맞아. 카파라고 구리 연결 볼게요. 주봉 카파는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그 체감을 못하는 거지. 그리고 농축산 봐야지 그 물가가 보이거든요. 이게 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가, 그리고 이건 콘, 이건 돼지고기 뭐 이런 거 이게 다 보셔야 돼요 사실은. 어렵지 사실. 개인분들이 이걸 어떻게 보시겠어. 이게 물가가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언제냐면 2024년이니까 물가는 YOY라고 작년 대비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굉장히 언제 여기 9.4에서 지금 12.2이니까 많이 올라간 거죠. 3분의 1 올라갔으니까. 먹는 게.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떤 면에서 수급적인 면에서는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가격 면에서는 아직 안정을 못 찾았다. 그래서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사실 구글 별로 관심 없습니다. 구글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굉장히 어렵고, 심지어 구글 실적이 잘 나와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가늠이 잘 안 돼요. 구글 실적이 잘 나오면 구글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애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좀 가늠이 안 되고, 게다가 실적하고 상관없이 그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할지도 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포지션을 그냥 외국인 포지션 보고, 외국인 보고서 삼성전자를 좀 샀고요. 지금 5시 41분이니까 만약에 더 밀리면 조금 더 살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일 보고, 내일 근데 급반등해 내일 막 7% 올라 그럼 또 팝니다. 반 정도. 내일 빠져 그럼 외국인 사고 그럼 또 삽니다. 저 리딩 절대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대응하는 방식이니까 참고하시고요. 펀더멘탈 아직 훼손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좋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펀더멘탈 좋습니다. 경제 상황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있고, 다만 그게 이제 우리 개인들한테 분배되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뭐 그런 거 치고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뭐 주주환원 이런 거 계속 했으면 좋겠고, 요즘에 좀 시들하죠? 배당 준다는 얘기 별로 없고. 자사주 매입은 왜 안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그죠? 자사주 매입 안 해. 하려고 하다가 자사주 소각 이런 얘기도 좀 없는 것 같고. 겁에 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 포모, 그리고 아직도 포모가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반등할 때 그걸 막 반등하니까 막 근질근질거려. 그럼 아직 힘이 덜 빠진 거예요. 주식도 야구도 낚시도 힘이 빠져야지 잘 됩니다. 천천히 여기서 평단 잘 낮춰주시면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때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마치 평단을 5만원대, 삼성전자 평단을 5만원에서 6만원 사이에 꾸준히 사신 분들처럼. 근데 이제 그것도 나라가 아니라 기업이 괜찮은 기업일 때인 거예요. 코스닥에 지금 돈 한 푼 못 버는 기업에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망할 수 있어요. 이제는 캐시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왜냐면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기업들이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캐시 쥐고 있는 데가 최고예요. 그래서 뭐 금융지주나 이런 데가 좀 많이 상승하는 거죠.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도 아마 이번에 실적 발표 났는데 실적은 좋아, 어닝은 좋아. 그런데 캐시가 없어. 그럼 또 이제 주주들이 또 그 꼬투리 잡아서 밀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 끝났죠. 오늘은 장 끝났고, 내일 아침 되면 이제 구글 실적에 대한 반응을 하겠죠, 우리가. 그리고 심지어 구글도 애프터장입니다. 아마 구글도 장 끝나고 발표하죠. 그 애프터장에서 나오는 구글 반응도 사실은 신뢰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본장 가서 평가받아야 돼요. 그렇게 치면 내일이 목요일인데 우리가 금요일 아침에서나 어떤 구글 실적에 대한 평가를 믿으면서 그나마 매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애프터장에서 구글 실적이 발표됐는데 애프터장에서 좋아, 구글이 막 3% 5% 올라, 그럼 그거는 조금만 인정하는데 만약에 3% 5% 7% 빠져, 그럼 그 풀리 우리가 다 반영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재에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내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이 그럼 이제 저는 사는 걸로. 사실 제가 이런 시황 말씀드릴 때는 뭐 근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저는 시나리오를 짜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거의 안 해요. 그걸 내가 돼야 된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한 방향만 하는 게 편하고, 올라갈 때 20% 올라가면 사야지 이거 말고 그냥
내려가면 산다 또는 올라가면 판다, 올라가면 산다, 내려가면 판다 이렇게 네 가지 경우 중에서도 사실 조합이 16개가 나오긴 하는데 이제 심플하게 하고 어려울수록 심플하게 하는 겁니다. 복잡할수록 심플한 전략을 세우고 장이 그렇게 안 가. 내일 아침에 시작했는데 구글도 엄청 좋아가지고 구글이 막 10% 상승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막 7% 상승하고 있어. 근데 외국인 2조를 빵 팔아 아침에.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저를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맞추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막 자신 있지도 않아요. 그냥 저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때 조금 감안하시면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요. 기관들은 사실 요즘에 펀드들은 정신 없어가지고 이런 것도 잘 안 하고 그냥 돈 들어오면 사고 돈 빠지면 팔고 뭐 이러고 있을 겁니다. 액티브 하시는 분들 몇몇 분들 빼고는. 그래서 오늘도 고생하셨죠. 장이 좀 돈도 안 되는데 참 힘만 들어. 그죠? 하지만 오늘 사셨더라도 사신 분들 중에서 위에서 물리신 분도 그렇게 막 엄청 못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사세요. 물리신 분들은 가만히 있고 현금이 꾸준히 들어와 뭐 월급 22일이니까 좀 나올 때 됐죠. 좀 타실 수 있는 분들은 평소에 한 뭐 300만 원 주식을 샀다면 월급 나왔을 때 이제 100만 원만 사고 좀 보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하십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는 건데 싸게 사자예요. 제 기존은 팔라고 한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한 달 전부터. 그래서 오늘 안 했으면 했는데 어제도 잠도 못 자고 아침부터 촬영하고 다녀가지고 내일은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적당히 2% 3% 정도만 상승해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뭐가 보였는데 두에빌이랑 뭐 한미반도체랑 이런 거 왜 보냐고요? 걔들이 이제 만약에 반도체 하이닉스가 올라가더라도 또는 하락하더라도 그 바톤을 이어서 다시 한번 부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더라도 그 전력, 방산, 건설 이런 친구들이 버텨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보는데 그 친구들이 힘이 없어. 그래서 하락장이 나오면 그래도 반도체를 안고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살려줄 때 이제 걔들이 살려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보고 외국인이 사면 따라 사고 외국인이 팔면 또 가만히 있어. 그게 제 어떤 기조입니다. 그러니까 참조만 하시는 겁니다. 참조만. 기술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아까 60분봉 보여드렸죠? 그거 조금 띄워놓고 보세요. 그 매매 타점 잡으실 때. 그러면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짧게 하려고 내용도 없는데 굉장히 길게 했네. 그래서 고생하셨고 저는 조금 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봬요. 안녕.